상위 1% 전문가들의 핵심 투자병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상위 1%의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오전장 시황부터 핵심 투자병법 그리고 공략주까지 알찬 내용들 꽉꽉 채워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지속되면서 시장의 변동성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전쟁 우려를 키우는 많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오늘 국내 증시 하락세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개장 이후에는 개인의 매수로 낙폭을 축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다시 한번 2,700선 무너졌다가 올라오면서 현재는 2,729선에서 0.57%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잠시 빨간불을 켰다가 다시 악보권으로 밀리면서 0.21% 하락한 879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리오프닝 관련주들 순환매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지노, 여행, 그리고 엔터주들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엔터주들이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일제히 상승하고 있고 주요 종목들 3에서 5%대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도 지난주에 이어서 강한 탄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주 CBDC 관련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던 가운데 오늘 KCT나 한네트 같은 종목들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시장 장중에 낙폭을 더 줄여갈 수 있을지 오늘도 이렇게 시장 흐름과 종목들 분석들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종목 상담 신청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신청 받아서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방송 끝난 이후에도 다양한 정보들 전해 들으실 수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오늘은 오진승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 투자 병법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진승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오전장 시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중소형주들이 선방을 하고 있고 대형주들이 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늘은 제가 항상 변동성 때문에 참 피곤하다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변동성 때문에 좀 기쁘게 오전을 시작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는 아무래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우려가 지속되면서 역시나 이번 주말도 또 편치 못하게 보내신 투자자분들도 많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참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양치기 소년 같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16일을 조심을 해야 한다라고 하다가 또 조금 지나니까 이 올림픽이 끝난 기간에 주목을 하자라고 하다가 또 주말 사이에는 21일에 러시아가 중대 발표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양시장 개파락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이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을 제안을 했죠. 그러면서 지수가 동시에 강하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미국 선물 시장 역시도 반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시장은 지금 여러분들도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단순히 정말 이슈에 왔다 갔다 하는 갑자기 뭐 러시아 관련한 우려 관련 속보가 떴다라고 하면 지수가 낙폭을 키우고 혹은 뭐 갑자기 또 긍정적인 어조의 뉴스가 떴다라고 하면 지수가 상승폭을 키우면서 지금도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뉴스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 크게 움직이는 시장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는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외국인에서 이 현물 선물 매도세는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여전히 뭐 강하게 추세 전환이 이뤄졌거나 하는 구간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이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개별 중소형주들 위주로 특히 개별 이슈가 강하게 있는 종목들 위주로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강력한 주도 섹터가 부재한 거는 좀 아쉽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베셀을 비롯해서 UAM 관련주라든지 또 한네트, KCT 같은 이런 CBDC 관련주라든지 또 장 초반에는 역시나 뭐 방산주 이런 것들도 움직임이 있었고요. 지속적으로 테마성으로 종목들이 올라오기는 하지만 이게 지속되지가 않는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되지 않는 모습은 좀 안타까운 모습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확확 변합니다. 자,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런 시장의 변동성 잘 체크해 보시고요. 또 역시나 이런 변동성 장세 속에서 개별 이슈 있는 중소형주 위주로만 순환매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상승세가 연속적이기보다는 단기적으로만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너무 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전장 시황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자, 시장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다양한 정보들 전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문자로 또 쉽고 간단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오진승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 참여 링크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오진승 3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래 QR코드도 활용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이 노란톡 오픈 채팅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오늘장 핫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시장 변동성도 크고 또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성장주들은 흐름이 부진하고요. 저평가 실적주 위주로 수급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가장 최근에 흐름이 또 부각되고 주목받고 있는 섹터가 또 바로 해운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HMM이 또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해운주들이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해운주들 점검을 해볼까요? 네, 사실 오늘들은 뭐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해운주를 말씀을 드리면 하고 의아하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네. 수급에 집중을 해서 또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이 저평가 영역에 있는 해운주들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최근에 방산주, 곡물주 이런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주들을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해운주 같은 경우는 조금씩 수급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엄청난 큰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물류대란 수혜가 지속될 거라는 전망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 실적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흥하해운 같은 경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증거금 종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해운주를 말씀을 드리고 이 흥하해운 추천주는 아니라는 점 먼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실적을 화면 통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흥하해운이 이번에 처음으로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모습 아직까지 뭐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 기업은 분명 아니에요. 증거금 100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위험성도 어느 정도 동반이 되는 기업이기는 하지만 작년에 처음으로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이 됐다라는 점은 우리가 주목해볼 만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해운주들 중에서도 흥하해운이 지난주에 상한가에 도달을 하면서 전반적인 해운주에 또 이 긍정적인 바람을 불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페노션, HMM 같은 경우는 탄탄한 실적도 기반이 돼 있는 종목들이죠. 먼저 페노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노션 페노션 같은 경우도 이 빠른 속도로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해운주 중에서도 페노션은 벌크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난 4분기에 벌크 사업에서 호조세를 보이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2008년 1분기 이후로 이번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잠정치를 보시면 2020년에 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증가한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HMM 마찬가지입니다. HMM도 2019년까지는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특히 차트를 보시더라도 긴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작년 실적과 재작년 실적을 보시면 다시 강력하게 돌아선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조 3천억을 기록을 하면서 무려 전년도 대비해서 652.2%가 증가를 했습니다. 현대상선이 설립된 이후에 이 HMM의 전선이죠. 현대상선이 설립되고 1976년 이래에 무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볼 만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권에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별 투자자 매동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매도세가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한 달 누적 순매수를 봤을 때 외국인 기관 강력하게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기관이 5거래일 연속 강하게 순매수세 보여준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페노션 마찬가지죠. 오늘 기관은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 살짝 빠져나가긴 하지만 한 달간의 누적 순매수량을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지난주까지도 이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된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해운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을 해야 하지만 지금 이런 실적 성장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세 유입을 살펴봤을 때 분명 주목해 볼 만한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해운주들 지난해 하반기 내내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메리트도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탄탄한 실적도 받쳐주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또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운임지수를 계속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꺾이면 또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해상운임 지수가 또 해운주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는 물류 이슈 때문에 단기간에 꺾일 가능성은 없고요. 다만 좀 길게 보실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해상운임 지수가 꺾이지 않는지 주목하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좀 보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좀 길게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임지수도 함께 체크해 봐야 하는 전략 함께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해운주 중심으로 오전장 시황 분석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저희와 함께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상담 실시간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소통하실 수 있고요. 또 매일매일 다양한 주식 정보들 전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오진승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점검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자, 상담 신청 지금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 900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YBM넷 매수가 9,500원에 비중 20%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교육주인데요. 매수가를 보니까 굉장히 좀 매수하신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매수를 하신 것 같고, 이런 교육주들은 또 리오프닝이 되면 반대로 또 피해주잖아요. 요즘에 또 주가 흐름 부진한 모습인데 오늘 6,200원입니다. 전문가님, 이분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매수가를 보니까 지난번 작년 12월 달에 한번 급등이 있었을 때 그때 고가가 9,450원이거든요. 아마 시청자분께서 본전이 오면 매도를 해야지 본전가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매도를 놓치신 게 아닐까 하는 또 아쉬움이 저도 드는데요. 일단 YBM넷 같은 경우는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주로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을 때 등교가 이제 제한이 될 때 올라가던 코로나 관련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 조금 이슈적으로는 소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고요. 정책 관련 모멘텀도 있었죠. 이제 정책적으로 교육주가 부각이 될 때 동시에 상승이 있기도 했는데 지금 최근의 추세를 보시면 아무래도 이슈가 부각될 때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역배열로 전환이 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보이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YBM넷 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매수가가 9,500원이신데 9,500원 구간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최근 흐름을 보셨을 때 좀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과거의 흐름을 보시면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고점이 이 9,500원대, 9,500원에서 만원 부근에서 형성이 돼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2월 달에도 상승이 나왔을 때 이 부근의 매물을 뚫지 못하고 빠진 모습이거든요. 자,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올라오면 팔아야지라고 기다리고 있는 매물들이 많다라는 걸 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번 더 올라오게 된다면 또 한 번 9,500원 구간은 또 강한 매물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이제 비중도 20%니까 좀 비중을 줄이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9,500원 되기 전에 9,000원부터 9,500원 사이 구간에서 좀 분할 매도로 비중은 줄여주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지금 당장에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 다행히 월봉상 또 연봉을 제가 자주 봐드리진 않는데 YBM넷은 연봉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긴 추세를 봤을 때 어쨌든 강력한 지지라인에 와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YBM넷 2020년에 또 강력한 이슈와 함께 엄청난 상승세, 이 거래량도 어마어마하죠. 엄청나게 상승세가 나왔다가 약 2년간 연봉상 음봉으로 지금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20선과 5선에 맞닿아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연봉은 또 엄청나게 긴 흐름이기 때문에 지지라인이 강력하다. 이 정도로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월봉상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에는 흐름 굉장히 좋았죠. 간만에 60선, 120선 돌파를 해주고 지금 2년간의 하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강력한 지지라인 5,000원 부근까지도 계속해서 아래꼬리 달고 있는 그런 흐름 보이고 있죠. 이런 구간은 사실은 이탈하기가 쉽지는 않은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대만 지켜준다면 반등 어느 정도 가능한 구간이고요. 다만 이 말을 살짝만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 강력한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이탈하면 안 됩니다. 5,000원 선 이탈하지 않는지 지켜보시면서 9,000원에서 9,500원 사이에서는 좀 매도로 전략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손절 라인 5,000원대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 9,000원에서 9,500원 이 구간에서 분할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813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미셀 매수가 11,300원에 비중 30%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파미셀은 이제 코로나 관련주, 치료제나 진단키트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 그 관련 모멘텀으로 좀 움직임이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2월 3일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자, 오늘 현재가 11,45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약수익 중이시네요. 이건 네. 어떻게 매도 전략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다행히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걸 봤을 네. 때 최근에 매수를 해주셨거나 아무래도 2월 초반에 이 수급이 들어왔을 때 같이 매수를 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파미셀 같은 경우는 역시나 또 이슈에 민감하게 움직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 놓치지 않고 꼭 체크를 해보셔야 하겠고요.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는 수급이 들어오고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조금 잠잠하게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미셀도 2월 달에는 개별 이슈와 함께 이제 28% 가까운 또 상승이 장중에 나오기도 했지만 큰 흐름을 볼게요. 작년 말부터 해서 작년 한 10월 달부터죠. 지수가 빠질 때부터 해서 파미셀 차트가 역배열로 전환된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추세는 조금씩 꺾이면서 돌파 시도도 나왔다가 반등 시도도 나왔다가 하다가 딱 7월 달이네요. 7월 달에 고점을 한번 찍고 역배열로 이평선들이 전환이 되면서 추세가 좀 하락으로 꺾인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큰 추세가 역배열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올라오면 또 역시나 매도를 하려는 대기 매도 물량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 흐름을 보시더라도 올라오면 장기 이평선 부근에서 윗꼬리 달고요. 또 올라오면 윗꼬리 달고 올라오면 윗꼬리 달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려고 해도
이런 매도 물량 때문에 쉽게 상승을 하지 못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파미제 같은 경우도 어차피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왔을 때는 비중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신데 지금은 이런 제약바이오 그리고 파미제 같은 경우가 추세를 완벽하게 돌려서 대세 상승이 나오기에는 조금 힘든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온다면 1차적으로는 60선 부근 12,000원 이상 구간에서 비중 반 정도 줄여주시고 만약에 이 60선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최대 15,000원까지는 볼 수 있겠지만 뭐 이거는 말 그대로 최대치고요. 어느 정도 12,000원 이상 부근에서는 좀 분할 매도로 어차피 수익이시니까 또 현금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전저점은 이탈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9,800원 라인대 지켜주는지 보시면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네, 9,800원 지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고요. 12,000원 이상부터 분할 매도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203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KMW 매수가 33,000원에 비중 80%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5G 관련주 정말 하락 추세가 언제 끝날지 정말 1년 이상 좀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자, KMW는 오늘 31,6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분은 그래도 올해 들어서 매수를 하신 것 같긴 한데 또 비중은 너무 크십니다. 추가 매수하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특히나 5G가 많이 흘러내리면서 바닥이다라는 인식이 있는 와중에 간간히 이슈가 있었어요. 네. 굉장히 뭐 하루 수급 들어왔다가 또 빠졌다가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많이 빠졌죠. 5G 많이 빠지고 네. 이제는 좀 바닥을 찍었다라는 인식이 들어오고 있고 저도 뭐 보고 있으면 5G가 이제 더 빠질 때가 있나 싶기는 해요. 사실은 네. KMW가 대장주로서 뭐 움직임이 가장 크기는 하지만 다른 뭐 RFHIC라든지 5G 종목들을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인식은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KMW 수급을 보시더라도 화면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우리 지수에서는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KMW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기관 역시도 한 달간 지난 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일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개인은 매도세가 우위이긴 하지만 외국인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네. 지수 차트를 보면 사실 이게 바닥인 것 같기는 한데 더 빠질 데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바닥의 신호가 아직 완벽하게 잡히진 않았거든요. 어쨌든 비중이 역시 80%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비중은 꼭 줄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80%의 비중은 사실 저는 삼성전자에도 웬만하면 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종목이든 80%의 비중을 담지 마시고 좀 어느 정도 분산 투자를 해야 우리가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시장에서 대응이 가능한데 5G, 특히 지금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이런 종목에 비중이 80%가 있으시면 나중에 시장이 반등을 할 때 5G가 주도를 할지 소외가 될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만약에 소외가 된다면 굉장히 또 배가 아프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비중은 좀 어느 정도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언제 비중을 줄이면 좋을까를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지금 다시 한번 바닥은 잡아가고 있죠. 어쨌든 뭐 월봉을 보더라도 주봉을 보더라도 일봉을 보더라도 낙폭이 커진 건 맞기 때문에 바닥을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바닥을 3만 원대에서 잡는다라는 전제하에 마찬가지로 오랜 역배열 구간 지금 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 구간 이용해서 매도 전략 취하시면 좋을 듯 하거든요. 한 35,000원 부근에서 35,000원 부근에서는 어차피 또 수익 중이시니까 비중 줄이시는 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근에서 비중 최소 반 이상은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지금 지속적으로 바닥을 형성해 가고 있는데 3만 원대는 이탈하지 않는지 보도록 할게요. 3만 원대 이탈하지 않는지 보시면서 일단 35,000원 구간 돌파를 했을 때, 올라왔을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상담 신청해 주시면 이후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비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단기 반등 나왔을 때 비중을 많이 줄여주는 전략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35,000원대 부근에서 반 이상 줄여주시고요. 다만 3만 원대는 지켜줘야 한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456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매수가 56,700원에 비중 20%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반도체 부품주입니다. 이제 12월 초에 좀 고점을 찍고 나서 그보다는 좀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한 200일선에서는 좀 지켜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52,5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 다시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뭐 월봉상 봤을 때나 네. 일봉상 봤을 때 굉장히 저점에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네. 시장이 하락을 할 때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뭐 고가권에서 좀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업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쪽으로 또 수급이 들어올 때 한 번씩 움직임이 있죠. 최근에 삼성에서도 지속적으로 특히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연구개발, R&D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이슈가 있기도 하고 또 M&A 관련해서 여러 소부장 기업들의 조금씩 이슈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차트 보시면 11월 달에 이거 얼마 전에도 제가 봤던 종목인 것 같기는 한데 네. 11월 달에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한 차례 지수가 레벨업된 구간이 보입니다. 자, 그러고 지금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서 어느 정도 급락이 있지 않고 지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이 라인대를 지켜주면서 대략적으로 이전 고점이 뭐 5만 원대 초반이죠. 5만 2, 3천 원대 부근인데 이 라인대는 지켜주면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자리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어쨌든 올라왔기 때문에. 하지만 반도체 관련 모멘텀이 죽지는 않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 지수 역시도 지켜줄 라인대, 5만 2, 3천 원대 라인대는 그래도 지금 지켜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240선 부근에서는 크게 이탈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종목이. 장기 이평선이 아래쪽에 지지 라인이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5만 6천 원이시니까 어느 정도는 좀 관망을 하시면서 다시 바닥을 잡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대 마지노선으로 좀 기다리실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 240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지수의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마지노선으로는 4만 9천 원대 이탈하지 않는지 보시면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주봉상 기준선 라인대예요. 이 정도 구간에서는 기준선이라는 게 말 그대로 기준이거든요. 이 기준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 더 반등은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 내지는 5만 9천 원에서 6만 원 사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현금화는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이상을 원하신다. 이 하나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 좋아서 단기 투자 관점이 아니라 기업을 보시고 좀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 노려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대별로 꼼꼼하게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흐름 보면서 잘 대응 전략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749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킷 스튜디오 매수가 6,700원에 비중 15%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은 작년에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급등을 했던 종목이죠. 작년 한 9월부터 11월까지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 고가 8,420원을 찍고 나서는 좀 한 3개월 이상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간간히 뭐 이슈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주가는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버킷 스튜디오도 참 한때는 핫했지만 네. 그 핫할 때 들어가신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은 최근에는 메타버스나 또 이런 그 버킷 스튜디오를 비롯한 콘텐츠 관련주들이 좀 빠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힘드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아쉬운 거는 매수가가 좀 6천 원대 이상이라는 거, 6,700원대라는 게 아쉽습니다. 지금 자리상 봤을 때 그리고 버킷 스튜디오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강하게 이슈가 들어오긴 했지만 추후에도 또 이런 콘텐츠라든지 이슈가 들어올 가능성은 분명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것도 차트적으로 한번 보면서 우리 매수 구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버킷 스튜디오를 비롯한 다른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낙폭을 키우면서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 라인대까지 내려온 흐름 볼 수가 있거든요. 버킷 스튜디오도 최근에 240선까지 내려온 이후에 이 구간은 이탈하지 않고 지금 다시 한번 바닥 만들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 어쨌든 반등 가능한 구간이고요. 오히려 비중이 사실 제가 적었다 10% 이하다라고 하시면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도 좀 고려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15% 비중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또 비중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일단 현재 구간은 그래도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낙폭 키우면서 장기 이평선까지 내려오기도 했고요. 월봉상 보시더라도 버큐 스튜디오 정말 오랫동안 하락 추세 지속하면서 2018년에도 이 120선 초록색 선의 저항을 받고 빠지다가 작년에 이 120선을 처음으로 돌파를 하고 60선도 강하게 돌파를 해준 모습인데 지금 다시 한번 그 부근까지 눌려 있죠. 이런 구간에서는 단기 반등 가능합니다.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6,700원 구간이신데 그 정도 부근에서는 조금씩 매도해 주셔야 돼요. 일단 1차적인 저항대는 5,000원대 부근이거든요. 지금 120선, 60선 있는 5,000원대 부근에서 일단은 좀 지켜봅시다. 이 구간 돌파가 먼저고
돌파를 한다면 5,000원대 돌파를 한다면 매수가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6,700원 이상 구간에서 조금씩 또 비중 줄이시면서 최대 전고점 7,000원 부근까지 6,700원에서 7,000원 구간 익절 부근에서 좀 매도 전략 취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5,000원대 회복이 됐을 때 조금씩 비중 줄여주시고요. 만약에 5,000원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매수가 부근까지 상승을 기다리지 보셨다가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버킷 스튜디오까지 종목 상담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변동성 큰 시장에서 또 수익 낼 수 있는 핵심 기법들을 또 들어볼 시간입니다. 자, 상위 1% 수익을 내기 위한 오진승 전문가님의 핵심 투자 병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는 거래량에 대한 얘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거래량에 수급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이 시장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의 주봉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지난 3월, 재작년 3월에 이 기준선을 돌파한 이후에 기준선을 이탈하지 않다가 작년 3월부터 해서 이 기준선을 이탈하면서 지수의 큰 추세가 꺾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우리 기준선을 꺾이면서 지수의 추세는 꺾였지만 어쨌든 이평선의 힘은 강합니다. 그 전에 일단 지수를 보기 위해서는, 시장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뭐 차트도 중요할 수 있지만 여러 매크로적인 환경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렇고요. 금리 인상 이슈도 그렇고요. 뭐 테이퍼링 이런 여러 가지 큰 환경이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시장에도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어쨌든 이 돈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차트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과거 흐름을 보시더라도 기준선을 이탈을 한 뒤에 긴 횡보를 보인 시점이 있습니다. 이 구간이 바로 노란색 선, 60선 부근인데요. 이런 장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지수에서도 강력한 지지라인을 형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길게 여러 가지 증시의 악재 상황이 있었고 금리 인상 우려라든지 이런 큰 이슈들이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간에서 장기 이평선 구간에서는 오랜 횡보를 크게 추가 하락을 하지 않고 버텨줬다라는 흐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의 흐름을 보니까 제가 이거 지난주에 캡처를 한 모습인데 120선. 장기 이평선, 또 다른 장기 이평선이 이 초록색 선인 120선에 맞닿은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지수 환경 굉장히 좋지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까지만 해도 개파락하면서 또 투심 약화시켰다가 다시 반등하고 이런 흐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장기 이평선에 맞닿으면서 장기 이평선에서는 단기 반등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 차트도 함께 볼게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기준선을 이탈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기는 했지만 노란색 선, 60선 부근에서는 지속적으로 아래 꼬리를 달고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흐름 지켜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 라인을 이탈하면서 강력한 지지 라인을 이탈하면서 강한 하락세가 나왔지만 또 다시 한번 120선 장기 이평선, 이 초록색 선을 맞닿을 때는 단기적으로 아래 꼬리를 다는 흐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로 이 차트에는 오늘 캔들이 있지는 않지만 오늘 주봉 캔들을 보시더라도 코스닥 지수가 딱 120선을 딛고 아래 꼬리를 달면서 물론 이 마크롱 대통령의 미러 정상회담 제안이라는 이슈가 있기도 했지만 이슈와 더불어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딱 세 가지만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기차 이슈인데요. 기차 이슈라고 하면 기업, 차트,
차트, 이슈, 여러분들께서 외우기 쉬우시도록 제가 기차 이슈라고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기업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일단 첫 번째로 실적 보셔야 할 거고요. 어쨌든 어떤 시장이 오든지 우리 주식시장에서 참 믿을 게 없다라고 하지만 실적만큼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지표 중에 한 가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실적은 꼭꼭꼭 체크하셨어야 하고요. 특히 기업의 성장성, 이 기업이 만약에 시장이 살아났을 때 강하게 뭐 실적 개선세라든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성장을 하느냐 이런 성장성 부분에도 주목을 하셔야겠고요. 지금 주가 대비해서 이 기업이 저평가 상태인지 혹은 너무 고평가가 돼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뿐만 아니라 뭐 거래량, 매물대 적어두긴 했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봐야 하지만 오늘은 그중에서 거래량에 주목을 해보고 싶고요. 이거는 이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슈 같은 부분은 요즘 워낙 변동성이 크고 워낙 순환매가 빠르게 돌기 때문에 이슈가 들어왔다가도 우리 요런 캔들 있죠. 쭉 올랐다가 윗꼬리 쭉 달고 결국은 몸통 요만하게 끝나는 이런 캔들이 굉장히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에 주목을 하실 때도 이후에 추가 이슈가 나올 수 있는지 관련해서 어떤 한 가지 이슈가 나왔다면 후속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나올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순히 일시적인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의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도 주목을 하시면서 이슈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거래량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이 주식시장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흔한 말일 수는 있어도 정말 그렇습니다. 세력들은 매집을 할 때 굉장히 티 안 내고 어떤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때 내가 매집하고 있어요 하고 올리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지속적으로 누르면서 티 안 나게 매집을 하지만 거래량에서는 그 매집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라는 거는 한 종목에 대해서 매수와 매도의 합이죠. 매수와 매도의 합, 즉 돈이 많이 오갔다라는 겁니다. 매집의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즉 돈이 많이 오갔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 신뢰도도 높다,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속일 수 없는 지표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거래량은 사실 여러분들께서 간혹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거래량이 많으면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 주가에 좋다더라. 대량 거래량은 긍정적인 지표입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겠죠. 맞습니다. 거래량만 보고 주가의 방향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량이 중요한 이유, 우리가 거래량에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래량이 주가의 방향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방향에 대한 신뢰도는 파악할 수 있도록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거래량에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거래량 차트 예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거래량은 방금 신뢰도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즉 우리가 지금 여기 차트 보시면 아래쪽에 빼꼼빼꼼 솟아있는 대량 거래량 보이실 거예요. 이 캔들. 이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의 상승 캔들은 신뢰도가 높은 의미가 있는 캔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음봉 3, 4일간 이제 눌림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 아마 제 눈에도 잘 안 보이고 여러분들 화면상에서 보셔도 이 3일간, 3, 4일간의 거래량은 안 보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이 3, 4일간의 눌림목 같은 경우는 신뢰도가 낮은 의미가 없는 하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거래량과 함께 이전에 지속적으로 돌파하지 못하던 60선을 강하게 돌파한 이 캔들은 신뢰도가 높은 의미가 있는 돌파다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 구간, 거래량이 없는 눌림목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수를 한다면 이런 강력한 상승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디지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 차례 의미 있는 거래량과 함께 지속적으로 돌파하지 못하던 라인대를 돌파를 했고요. 그 이후 며칠간은 눌림목이 있었지만 아래 거래량을 보시면 신뢰도가 없는 상태에서의 눌림목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세력들이 주가에서는 이렇게 티를 내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매집 동향을 봤을 때 오히려
이 주가가 눌리는 13일부터 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씩 간간히 들어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이 강하게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왔을 때 눌림목 이후에 상승세가 나온 날 25일에는 매도 전략을 취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대원전선 차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좀 장기적인 흐름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길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주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없이 긴 7월 달부터 한 1월 달까지의 흐름을 보시면 거래량 없이 긴 하락세를 이어갔죠. 자, 그러고 다시 한번 2월 달 부근부터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 동시에 60선을 또 오랜만에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지금 긴 추세를 봤을 때도 오히려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외국인이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우위에 있음을 알 수가 있겠고요. 다시 한번 주가를 들어 올리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즉, 우리 차트를 보면서도 봤지만 거래량은 신뢰도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래량이 없는 하락 구간에서는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 특히 요즘과 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종목들 보시더라도 거래량이 없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 그런 종목들 많이 보이실 겁니다. 자, 거래량 없는 하락은 신뢰도가 없는 하락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조금 더 관망하시면 좋겠다라는 전략, 또 오늘 공부한 내용들 토대로 세워보실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은 거래량에 대해서 주목을 해봤고요. 제가 또 관련해서 오늘 관심주도 의미 있는 종목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거래량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자, 종목들 매매하실 때 거래량도 잘 체크를 보셔야 할 것 같은데 또 관련해서 또 공략주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자, 어떤 공략주일지 또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SPC 삼립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사실 종목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재밌는 종목은 아닌 것 같다. 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쏠렸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최근 흐름을 보시더라도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엄청나게 급등하기 심하지 않은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뭐 제과라든지 카페 쪽으로 이런 베이커리 핵심 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 역량을 넓혀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혼술이나 혼밥 문화에 맞춰서 여러 샌드위치나 디저트류 같은 신제품들도 많이 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또 확인한 기사인데 치킨 쪽으로도 최근에 SPC 삼립이 발을 넓혀서 또 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화면 통해서 SPC 삼립의 매매 동향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을 볼 때는 또 어떤 주체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좋겠죠. SPC 삼립은 외국인 기관 누적 순매수량 마찬가지로 지난 한 달간 해서 시장 지수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매도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만큼은 꾸준한 또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임을 알 수 있겠고요. 특히 1월 중순부터 해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해졌습니다. 연기금 쪽의 매수세 지속적으로 지금 최근까지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투신 역시도 여기에 또 힘을 보태서 함께 매수세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베이커리 쪽으로 푸드 온라인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강력하게 보여주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호실적을 내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적 확인해 보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도 작년 잠정치 크게 늘어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재작년까지 적자를 내기도 했지만 코로나 피해를 받아서 적자를 내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SPC 삼립 역시도
그 파리 크로아상이나 이런 카페 프랜차이저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마찬가지로 리오프닝이 또 시행이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작년에 온라인 유통 플랫폼 확대로 온라인 사업 비율이 전년 대비해서 133% 성장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치 기록을 했죠. 658억이라는 전년 대비해서 28%가량 증가한 모습이고 매출 역시도 2조 9천억 역대 최대치 기록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PC 삼립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 목표치를 그렇게 기업 자체에서 제시를 한 적이 많지가 않은데 이번에는 딱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하면서 이 온라인 유통 플랫폼 확대도 하고 2024년까지 매출 4조로 목표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SPC 삼립도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40선 지속적으로 또 저항을 맞으면서 하락을 하다가 특히 60선, 노란색 선 보이시죠? 60선을 기존에 지속적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모습이었는데 2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강력하게 돌파를 해주고 있고요. 동시에 120선, 240선 장기 이평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추세 자체를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리려는 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 더불어서 제가 방금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SPC 삼립 역시도 열심히 거래량 모아가면서 상승을 하다가 지금 하락할 때의 거래량 보시면 지속적으로 굉장히 낮은 거래량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동시에 60선을 돌파할 때 최근의 거래량 역시 이렇게 뭉치면서 의미 있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SPC 삼립 같은 경우는 일단 중장기냐 단기냐에 따라서 목표가가 물론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짧은 1차적인 목표가 99,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원대가 불가능한 기업이라기보다는 어쨌든 10만 원은 라운드 피겨, 우리 또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 전에 안정적으로 99,500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20선 75,000원대 이탈하지 않는지 보면서 대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 SPC 삼립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이 식품주들 최근에 가격 인상이나 리오프닝 기대감 이런 모멘텀들 따라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SPC 삼립도 빵 가격 인상 이슈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연기금의 수급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 매매 포인트로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현재 좀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구간인데 목표가로는 전고점 이상인 99,5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가격 전략들 함께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주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다양한 정보들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활용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오진승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양한 정보들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자, 오늘 시장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지금 그래도 낙폭 축소를 해내고 있는 지금 양시장인데요. 요즘 10시, 11시 구간으로 여러 가지 속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랑 푸틴 대통령이 회담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나오면서 낙폭 축소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38% 내림세 속에 2,734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아주 약보합권 소폭의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881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오늘 기관이 6거래일 만에 좀 큰 폭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 위주로 지금 매물 나오면서 2,578억 원 물량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은 그래도 장 초에 비해서는 매도폭을 많이 축소해내면서 651억 원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이 매도폭을 많이 축소를 해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72억 원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스탠스는 거의 비슷합니다. 금융투자 중 기관은 오히려 지금 코스닥 쪽에서 매도세 줄여가면서 IT를 팔고요. 엔터 쪽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비슷하게 엔터 매수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맘스터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지금 장 마감한 이후에 지금 공개 매수를 통해서 자진 상장 폐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8,220원 선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원격 의료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재택 치료를 받는 사람도 45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속도라면은 거의 100만 명 수준은 3월 초가 되면은 도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비트컴퓨터 6%, 유비케어까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최근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흐름이 살짝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오늘 좀 소폭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카카오가 좀 견조한데요. 오늘 2% 이상 상승을 하면서 93,700원 기록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위 1% 투자병법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